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엄마들이 가장 고민인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토피라는 병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제가 젊은 의사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에 적게 보시는 논문은 15%, 100명 중에 15명, 많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논문에는 30% 정도가 아토피다 이렇게 보고할 만큼 증가되고 있고,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기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교수님? 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크게 세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인데, 엄마도 아토피, 아빠도 아토피. 그러니까 부모가 다 아토피 피부염을 어렸을 적에 앓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아토피가 생길 확률이 한 7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만 아토피가 어렸을 적에 있거나 한 경우에는 그 아이가 아토피가 생길 확률은 50%가 된다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공해가 심해지고 더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고,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음식의 종류도 많고 옛날에 못 먹던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음식 안에 있는 어떤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갖고 노는 봉제 인형이라든가 그 집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에 의한 알레르기도 생기고, 애완동물의 털에 대한 알레르기,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피부 장벽 기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망가진 경우입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망가져 있으면 외부로부터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알레르기가 생겨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망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피부에 지질 성분 합성이 잘 안 되거나 이상이 있는 그런 지질 성분이 합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그리고 피부 장벽이 떨어지는 원인,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을 할 수도 있나요? 네, 요즘에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은 이제 부모가 다 아토피가 있던 아이들이 출생을 하면 반은 날 때부터 보습제를 하루에 2번씩 꼭 바르게 하고, 나머지 반은 보습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관찰을 한 결과, 보습제를 날 때부터 꾸준히 발라준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무려 50% 이상이나 아토피를 예방했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날 때부터 하루 2번씩 아토피가 있던 없던 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아토피 발생을 50% 이상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잘 관리해줬던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보습제를 많이 발라줬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 먹는 음식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엄마들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알레르기를 억제해야 되겠죠. 어떤 부모들은 알레르기가 잘 생긴다는 음식을 가능하면 안 먹이거나 늦게 먹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일찍 음식에 노출시킬수록 음식 알레르기가 덜 생긴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콩을 일찍 노출시킨 애들은 땅콩을 늦게 노출시킨 애들보다 땅콩 알레르기가 훨씬 적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면 일찍 골고루 모든 음식에
노출시키는 것이 음식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또 음식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정말 싫지만 또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도 물론 있지만 성인들도 아토피 피부염이 어떤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피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간단하게 하는 게 좋고요. 또 샤워나 목욕 후에는 물기를 대강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없앤 다음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 하루에 2번 이상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마다 비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2-3일에 한 번 비누 목욕을 하는 게 좋고요. 옷은 가능하면 면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히는 게 좋고, 가려면 자꾸 긁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손톱을 가능하면 짧게 깎아서 손톱으로 박박 긁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세탁할 때 세제가 충분히 헹궈지지 않아서 남게 되면 그 남아있는 세제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또는 그게 흡수돼서 아토피 피부염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옷보다 한 번 더 헹궈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단 급격한 온도의 변화,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보습제가 우선 아토피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습제의 중요성은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습제는 아토피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기존의 아토피가 이미 생긴 경우에도 보습제를 발라주면 아토피 피부염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아토피가 너무 심한 경우에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약을 바르고 아토피 피부염 약을 먹고 하는 경우에도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보습제를 하루에 2번 이상 바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씻지 않고 그냥 발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보습제는 계속 덧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를 이틀에 한 번 하더라도 오늘 아침 저녁 바르고 내일 아침 저녁 바르고 계속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보습제, 그럼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네, 시중에 보습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습제를 고르는 원칙은 일단 피부가 약산성입니다. pH가 5 내지 5.5의 약산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산성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아이의 피부를 정상 산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향 제품이 좋습니다. 사실 향을 만들기 위한 향료 물질이 굉장히 잘 알려진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무향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요즘 부모님들이 방부제가 피부에 나쁠 거라고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방부제가 안 든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는 제품들은 세균이 증식이 돼서 보습제를 더 부패시킬 수도 있고, 증식된 세균이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감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부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서 바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지만 아이의 피부나 눈과 같은 점막에 들어가도 자극이 없는 무자극 보습제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습 효과가 뛰어나야 되고, 망가져 있는 피부 장벽 기능을 좋게 하는 개선 효능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잘 입증한 그런 제품을 신중히 골라서 바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아이들의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만큼 부모들이 가슴 아픈 일이 또 없어요. 이렇게 교수님 오늘 알려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아이들의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